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저 한한 커플이 2차 내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복판에 있는 거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혼란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요 얘기부터 해보죠. 이를테면 그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경호처와 경찰이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니, 난투극이 경호가 문 안 열어주면 그럼 어떻게 집행하죠? 물리적으로 뚫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네. 경호가 막으면 대치하겠죠? 네. 근데 영장을 집행을 못 하잖아요. 일단 체포영장은 검찰이 발부해야 되는데 윤석열에 이제 대한 법원이 영장은 발부하지만 법원이 예. 그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청구는 끌어오냐는 경찰이 겁니다. 경찰이 아니라 경찰이 청구는- 신청하고 검찰이 그렇죠.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경찰이 신청하고 예, 예.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고 아니면 검찰이 경찰 신청 없어도 자체로 청구하거나. 근데 검찰이- 집행은 가서 수사관들이나 이제 경찰 수사관이든 검찰 수사관이든 예. 가서 해와야 되는데 인신을 집행의 문제죠. 집행을 해와야 되는데 예. 그럼 같이 총기를 경찰도 차고 있고 경호도 차고 있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난감한 그래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뭐 과거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꼭 인신 확보는 정말 이제 있었던 경우가 없고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단행을 하려고 할 때도 사실상 한 적이 이제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호 시설이고 네. 보안 시설이고 막아서면은 이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 물리력은 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장이 발부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아니면 긴급 예. 체포의 필요성에 의해서 가더라도 인신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에 이제 그런 숙제도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량 난감인 상황이에요. 아니 그래서 박근혜 네. 사례를 생각해 보면 전 박근혜 때보다 좀 더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 그럼요. 건데 그때 내란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피의자 당시 때도 예. 탄핵이 되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검찰청사에 출두를 하면서 인신을 확보를 해서 그렇습니다. 검찰이 예.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경찰과 사실은 그 경호 인력 이게 다 그 편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기관의 주장만 하면서 대치를 하면 이거 현실적으로 집행하려면 그 물리력 뚫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 윤석열 씨가 탄핵을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거예요. 탄핵을. 아니 저는 탄핵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자진 출두 형식으로 책임이 나가야 근데 돼요. 사람이 당연히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걸 기대할 만큼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내란 수괴거든요. 예. 내란의 수괴고 지금도 윤석열의 내란과 그 군들의 반란, 예. 내란과 이제 군용법사 반란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예. 지금도 우리 내란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 종결이 안 돼요. 예. 이걸 종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합법적인 탄핵 소추를 통해 가지고 제적 3분의 2가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한동훈 대표도 직무 정지 필요성을 2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4번이나 바뀌어가지고 네. 그 지난주에 결국에는 탄핵안을 불성립으로 뭉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안 풀리면서 더 악화 일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을 만들고 있다. 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105명의 네. 무책임한 인간 같지도 않은 그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그 인간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들은 그 피해를 지금 예. 떠안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을사오적처럼 그 백오인 제가 이제 한겨레 경향 오늘 일면 편집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한겨레하고 경향만 신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딴 신문 볼 필요가 없다. 한겨레하고 경향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역사에 박제시켜야 예, 됩니다. 역사에 박제시키고 우리가 뼈에 각인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선출한 그것도 우리 국민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 내란의 상황을 계속 온전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네. 이런 사람들을 이 위헌정당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헌법기관이라고 불러요. 국회의원은. 맞습니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까지 주는 헌법기관입니다. 이런 네. 헌법기관이 없어요. 예. 근데 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내란이라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상태, 그러니까 헌법을 무너뜨리고 파괴한 상태를 오히려 용인하자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105명의 반역자. 예. 전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역적이죠. 다 역적이고 인간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게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포용과 협치, 타협 이게 근본이거든요. 톨레랑스라고 하는. 예. 근데 그거는 룰을 지키는 사람들 상호 간에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자들은 윤석열의 내란 수괴, 내란 범죄 그걸 두둔하고 옹호하고 오히려 편들어주고 오히려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과 민주주의를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야말로 불성립입니다. 네. 성립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네.
그 취재 편의점에 가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왜 우리는 안 불러주냐. 너무 일방향적으로 민주당만 출연시키는 거 아니냐. 언론으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했다. 무소속도 나오는 얼마나 객관적인데요. 좀 무소속도 나오고. 무소속도 나오고. 네, 예, 나오시면 그래서 되죠 본인들이. 아니 제가 초대를 안 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요. 한번 얼굴 좀 보게. 아니요, 저희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사실 취재 편의점 이제 시작한 지 1년 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취재 현장에서 알기 때문에 도저히 불러다 놓고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3명은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요? 투표하러 온 3명. 투표하러 온 안철수, 3명. 김예지, 예. 김상욱 그 3명은 아니 김상욱 의원의 경우에 제일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박수란 박수는 다 받고 양쪽의 눈물도 야당 흘리던데. 중진들 제가 그 현장에서 라이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표를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투표 참여가 중요한 게 물론 투표 참여도 중요하지만 참여해서 정치적 견해를 어떻게 밝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국회 로텐더홀에 있었던 사람이 김상호 의원에 의해서 우롱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뭐 하는 겁니까? 울고불고 예? 막 울면서 자기는 보수주의자고 울었다고 하지 마시고요. 질질 짰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하튼 뭐 질질 짰습니다. 질질 짜든 어쨌든 그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인이 보수주의자임을 선언하며 진보와 보수 양날개로 국정이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는 부표를 찍었다. 그게 무슨 망동입니까? 그 대통령 자격이 없는데 부표를 찍는 건 또 뭐예요? 그게 말입니까? 진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질서 있는 퇴진. 조금 이따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갑자기 제가 흥분을 하는데, 하여튼 매우 황당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다시 또 이제 좀 종합해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국민의힘의 이런 망국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신 변호사님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예컨대 지난 토요일에 직무가 정지됐다면 경호처가 풀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경찰이 언제든지 체포 구금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꼬여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를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또 기가 막힌 상황이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그것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역사에 남을 황당한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자, 두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진행 상황도 정말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탄핵을 저는 무조건 강행해서라도 통과시키는 거 외에는요. 딴 거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 어제 그 한동훈의 2차 저는 내란이라고 봅니다. 왜 2차 내란이냐? 윤석열의 내란 수괴 범죄 지금도 내란 상태거든요. 어제도 내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면요. 한동훈이라는 자도 이 내란 혐의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했거든요. 아주 위법한 계엄이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위법한 계엄이면 그게 내란이에요. 말만 바꾸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란 상태를 종식시키기는커녕 내란 수괴를 그대로 그 골방에 쳐 넣으면서 권력을 작물로 취해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작물은 내가 먹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작물범입니다. 거기다가 어제 그 윤석열 내란 수괴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이상민의 사표를 수리했거든요.